우리 집 천사의 일상을 소개합니다. 천사 같은 큰딸. 내 핸드폰에 저장되어 있는 큰 아이의 닉네임이다. 2000년 주문둥이, 나에게 첫 번째 사랑으로 와준 큰 아이는 지적장애를 가지고 있다. 2000년생이니 나이는 벌써 20이 넘었지만 하는 말과 행동은 유치원생 아이이다. 어디 행동뿐일까? 감정의 표현까지도 어린아이 그대로의 솔직함과 순수함을 가지고 있다. 감정을 표현하는데 감추는 게 없고 돌려서 말하는 법도 없다. 맘에 들지 않는 일이 생기면 격정에 휩싸여 옆에 있는 사람을 질리게 만들었다가 또 기분이 풀리면 옆에 바짝 다가와 잘못했다며 몸을 비벼대는, 한마디로 솔직 순수한 타입이다. 솔직하고 순수한 아이에게서 천사의 모습을 발견하며 나는 큰 아이를 천사 같은 큰 딸이라고 부른다. 천사 같은 큰딸아이는 장애가 있기는 하지만 잘 웃고 인사를 잘한다. 그런 순수한 모습에 다행히 주변 분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버스를 탈 때도 기사님들에게 안녕하세요 하며 꼬박꼬박 인사를 하고, 거리에서 광고 전단지를 받더라도 감사합니다 라는 말을 잊지 않는다. 부정확한 발음이기에 네 라는 질문이 돌아오기 일쑤지만 사람 기분 좋아지는 미소를 장착하고 있어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그저 착하고 공손한 아이로 보여진다. 그뿐만이 아니다. 혹여 엄마나 선생님들께서 누구누구야 뭐뭐 하자라고 하면 네라는 답변이 돌아온다. 하지도 않을 거면서 답변은 항상 네이다. 웃음 띤 얼굴로 얼마나 맑고 예쁜 목소리 톤으로 답을 하는지, 그 답변만으로도 지시를 따르던 말던 아이가 해야 할 일의 구할은 이미 마쳤다라는 생각이 들게 만들어 버린다. 탈불출 엄마의 지나친 아이 자랑이었나? 아니, 여기에는 반전이 있다. 이렇게 어여쁜 아이지만, 아니 아가씨지만 온종일 집에만 있어야 하는 아이와 일터에서 돌아와 그 아이를 마주한 엄마는 그야말로 소리 없는 전쟁을 시작하게 되는 것이다. 바쁘다 바빠. 아이의 일상 스케줄. 장애가 있는 아이는 비장애 아이들에 비해 공부할 것이 많지 않고, 그래서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을까? 거의 대부분 장애 아이를 키우고 있는 집은 그렇지 않을 것이다. 장애 판정을 받은 그 순간부터 아이는 교육시설, 치료시설, 그리고 지역 복지관 프로그램을 이용하며 속된 말로 빡세게 살아왔다. 어린이집과 초등학교는 집 근처였지만 치료시설은 조금이라도 나은 치료를 받길 바라는 마음에 집에서 대중교통을 환승해가며 1시간이 넘는 거리에 있는 치료실까지 다니는 수고로움을 마다하지 않았다. 특수학교 건립 문제로 지역 주민과 갈등을 겪은 바로 그 지역에 우리 가족은 살고 있다. 특수학교의 개교 이전이었으므로 아이는 타 구에 있는 학교로 통학을 시작했다. 셔틀버스를 이용하고 활동 보조 선생님의 도움도 받았다. 아침 7시 50분에 집을 떠난 아이는 복지관 프로그램까지 이용을 마치면 저녁 6시가 넘어서 집에 들어왔다. 심지어는 토요일까지 치료실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있었다. 이런 빡센 생활을 5살부터 해온 우리 아이는 힘들어했을까? 답은 그렇다이다. 삐쩍 마른 몸에 척추측만증을 앓아 수술까지 해서 기초 체력이 좋지 않았던 아이에게 이런 생활은 고됨 그 자체였다. 나갔다 들어오면 일단 잠부터 자고 다음 생활을 시작했다. 그럼 이번에는 이런 질문을 해볼까 한다. 그렇다면 아이는 집에서 쉬는 것을 더 좋아할까? 답은 아니다이다. 엄마인 나도 참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기는 한데, 학교와 치료실, 복지관의 여러 프로그램을 이용하며 사회생활을 하고 있던 아이에게 집에서 쉬는 시간은 오히려 몸이 고된 일상보다 더 지치고 지루하고 재미없는 일상이 되었다. 코로나19, 그리고 일단 멈춤. 코로나로 인해 올해 전공과에 진학한 천사 같은 큰딸아이에게도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일단 멈춤이 적용되었다. 재택 온라인 수업이 시작되었고
장애가 있는 아이의 온라인 수업에 대한 이야기는 큰 설명이 필요 없을 것 같다. 게다가 직장을 다니는 엄마가 있는 경우에는 더더욱 대책 없음이었다. 아이가 핸드폰을 만지는 것을 정말 좋아해요. 본인의 핸드폰을 가지고 있었지만 온라인 강의를 찾아 듣는 것은 불가능했다. 하기사 함께 집에서 온라인 수업을 들어야 했던 비장의 동생도 자발적 강의 빼먹기가 다반사인데 큰 아이에게 무엇을 바랬을까? 그런데 문제는 학교만 못 가는 게 아니었다. 다니던 복지관도 모든 프로그램이 중단되고 더 큰 일은 아이의 유일한 취미생활인 코인 노래방이 열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매주 1시간 정도 코인 노래방에 들러 빅뱅의 뱅뱅뱅과 싸이의 나팔바지, 강진의 삼각관계를 불러 제꼈던 아이이다. 아이의 유일한 스트레스 해소 창고였던 코인 노래방마저 열지 않으면서 이때부터 아이의 솔직한 면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아이는 참지 않았다. 나가고 싶고 친구들도 보고 놀고도 싶은데 왜 못 나가는지 이해하지 못했다. 어른들이 코로나 때문이라고 얘기를 하니 본인도 코로나 때문인 것은 알고 있지만 코로나는 코로나지 왜 못 나가는지 이해를 하지 못했고 속상하고 화나는 것을 그대로 다 드러냈다. 한번 고집을 피우면 정말 말리기가 힘들었다. 말랐지만 덩치가 커서 손을 잡아 끌며 나가자 할 때는 속수무책이었다. 비는 또 왜 그렇게 내리는지 동네 공원이라도 다녀오면 좋으련만 하늘은 그마저도 허락하지 않았다. 씨름, 말 그대로 씨름이었다. 나가자며 팔을 잡아 끌고 엎치락 뒤치락. 몸에 생채기가 나기도 하고 큰 소리가 오가기도 했다. 그냥 그렇게 힘을 쓰면서 기운을 빼는 게 차라리 낫겠다는 생각이 들었기에 집에서 씨름을 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직장을 다녀서 아이와 맞닥뜨릴 시간이 많지 않다는 게 서로에게 다행스럽게 느껴질 정도로 치열하게 엄마와 천사 같은 딸아이는 붙어 싸웠다. 인간이 환경에 적응하는 동물임을 깨닫다. 적응, 그 표현이 가장 적합하다. 몇 달을 그렇게 지내다 보니 적응을 하기 시작했다. 먼저 마스크에 적응을 해냈다. 이건 정말 아이의 정신 승리다. 몸에 무언가 걸치는 것을 그렇게 싫어하던 아이가 한겨울에도 목도리도 하지 않고 점퍼도 앞을 다 열고 다니던 아이가 마스크를 쓰기 시작했다. 어쩌다 한 번씩 찾아오는 외출의 기회,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그 기회조차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부터는 마스크를 쓰고 외출 준비를 할 수 있었다. 처음에는 힘들었지만 다음부터는 너무나 수월해서 나간다는 말을 하면 바로 옷을 입고 마스크를 챙겼다. 외출이 많이 꺼려졌던 이유 중에 하나가 마스크를 쓰지 않아서였는데 가장 큰 문제가 해결되었다. 활동보조 선생님이 중간중간 아이 외출을 시켜주셨는데 아이가 마스크를 쓰니 한결 마음이 편했다. 그리고 아이는 집에서 시간을 보낼 놀이거리를 찾아냈다. 유튜브 채널의 지난 방송을 보며 대사를 따라하고 각종 음악 채널들을 보면서 코인 노래방에 대한 한을 달래었다. 반주 소리도 크지 않았지만 그동안 단련된 목청으로 아이는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 아이의 괴성에 깜짝깜짝 놀랄 때도 있었지만 몸을 흔들며 즐기는 아이를 통해 그동안 억눌렸다 터져 나오는 흥을 볼 수 있었다. 대단했다. 유튜브 채널이 심심해지면 이제는 전화를 돌리기 시작했다. 먼저 엄마인 나에게 전화를 해서 점심에 뭐 먹었는지를 항상 확인했다. 왜인지 이유는 모르겠지만 항상 물었다. 아침에도 점심에도 저녁에도 궁금한 건 점심을 뭐 먹었는지 뿐이었다. 대답을 해주면 아유 그랬구나. 그런데 밥을 집에 와서 먹어야지라고 이야기를 한다. 무슨 소리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밖에서 밥 먹는 것을 염려하는 할머니의 소리를 기억하고 있었던 것 같다. 엄마에게 전화가 끝나면 할아버지, 외할머니, 이모의 순서였다. 그렇게 가족들에게 전화를 돌리고 더는 전화를 돌릴 곳이 없자 이번에는 광고 메시지가 들어온 곳에도 전화를 걸기 시작했다. 결국 지속적으로 전화를 받던 그 업체는 엄마인 나를 찾았고
영업 방해로 고소하겠다는 으름장을 놓았다. 광고 메시지를 보냈으니 아이가 전화를 했을 텐데 1차적 잘못은 그 업체 쪽에 있는 것이 아닌가 하다가 얼마나 전화를 해댔을지 보지 않아도 알기에 미안하다는 말과 함께 앞으로 전화하지 못하게 하겠다며 전화를 끊었다. 옆에서 아이는 천사 같은 얼굴로 배시시 웃으며 아저씨랑 통화한 게 좋기만 하다는 표정을 짓고 있었다. 그냥 전화번호를 다 지워야지. 도닦는 기분으로 그동안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전화했던 아이의 흔적들을 지우고 쓸데없는 카톡도 다 지웠다. 중간중간 지웠는데도 무수히 많은 흔적들, 다른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기에 싹을 다 잘랐다. 그리고 가족의 핸드폰 번호만 깔끔하게 미니멀로 남겨두었다. 어쩌랴, 가족은 받아들여야지. 그렇게 우리 가족의 전화번호만 남기고 난 오늘도 아이에게 점심을 무얼 먹었는지 보고하고 있다. 집에서 노는 법을 터득하고 난 뒤 아이의 보챔은 많이 줄어들었다. 그리고 비가 오지 않아 외출이 가능한 날은 아침이고 저녁이고를 따지지 않고 시간이 나면 아이와 함께 산책을 시작했다. 엄마인 나도 걷기를 좋아하고 아이도 어려서부터 걷기에는 단련이 되어 있던 터였다. 집에 차가 없어서 걷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던 것이 보탬이 되었다. 차가 없어서 건강과 날씬한 몸을 얻을 수 있었고 특별히 할 일이 없을 때는 걷기만 해도 우리 가족에게 큰 소일거리가 되어 주었다. 이겨내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거야. 할머니가 자주 하시는 말씀이 있다. 오늘은 오늘 일만 따지자라는 말이다. 오늘은 오늘 일만 그렇게 하루하루를 보내면 고비가 오더라도 곧 좋아진다는 할머니의 인생 경험에서 나온 말이다. 천사 같은 우리 아이는 매일 묻는다. 엄마 내일은 뭐해? 학교가? 아직까지 나의 답변은 아니, 아직 코로나 때문에 못 가. 코로나 괜찮아지면 학교 가자. 이다. 아이는 에이 코로나 때문에 또 못 가? 라며 아쉬움을 감추지 못한다. 이번 달만 지나면 괜찮아질까? 그러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 어머님의 말씀대로 오늘 하루를 잘 살아가고 건강하게 지낸다면 내일은 조금 더, 아주 조금 더 괜찮아질 거라는 바람에 가깝게 다가가 있겠지. 조급해하지 말고 지금처럼만 안 될 것 같던 마스크에도 적응하고 집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게 너무 큰 짐 같았지만 할 거리들을 찾아서 적응했던 것처럼 조급해하지 말고 이 시기를 지낸다면 바람이 바람에만 머물지 않을 것이다. 천사 같은 큰딸아이는 지금도 옆에서 밝은 웃음을 지으며 TV 드라마 여름아 부탁해의 대사를 따라하고 있다. 다시 괜찮아질 그 시기까지 아이의 일생에서 나의 일생에서 커다란 구멍으로 뻥 뚫린 시간이 될지도 모르겠지만 그 커다란 구멍에 울고 웃고 싸우고 화해하며 여러 얘깃거리들을 채우고 있는 중이다.